오늘날의 세계는 상품 소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흔히 이야기하듯이 수익 최대화의 원리에 움직이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원칙이 전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지배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가 아닌가. 따라서 수익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효용을 배제한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진 사회가 오늘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오직 자본, 환산화의 관심, 이 자본을 벼베르통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관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을 자본 환산화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을 아래 근본적으로 적대적이고 불합리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관리되는 사회의 문화적 폐해를 분석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듯이 문화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환산화 체계에서는 교환 원칙 아래 인간의 노동을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추상적인 일반 개념으로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이익과 수익을 지향합니다.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동질화 원리가 교환 원칙이라면 인식이론에서의 동질화 원리가 개념적 파악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행위나 교환 원칙은 대상을 하나로 동질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인식행위나 사회의 교환 원리는 되풀이됩니다. 개념적 동일화 원리나 경제적 교환 원칙은 동일한 과정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일성, 획일성, 전체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아드로노는 반대를 합니다.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은 존중이나 보살핌이 아니라 배제나 억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이론이든 사회이론이든 교환 원리든 이 모두는 대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획일화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계화, 전체화, 획일화, 동일화는 지배도구적 합리성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드로노가 희구한 것은 이 동일화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드로노에게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체의 복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주체는 가중되는 수능 강제, 계속해서 사람을 기존의 질서의 논리에 뜯어 맞추게 하는 거예요. 수능 체제죠. 안파숭스 지방, 강요하는, 강제하는 체계라는 것이죠. 지방입니다. 이런 수능 체제 속에서 주체는 영원적으로 공동화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현대의 주체는 자기 안의 이질성과 차이를 상실한 동일화된 주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비판적 사회학은 이런 사회적 수능 강제에 대한 비판이면서 이런 수능 강제 안에서의 개인이 처한 무기력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비판은 곧 주체 비판이고요. 그런 점에서 아도르노에게서 사회 비판은 곧 주체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관리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만, 현혹의 맥락 아래에서 자리한 오늘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 비판이고 부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드로노에게 있어서 부정성이라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수로인데요. 그러나 이 핵심적인 수로는요, 네거티비테트라는 한 가지 단어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와 유사한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5개, 10개 이상 쭉쭉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배반, 안티노미나 모순이나 양가성, 이의성, 역설, 자기비반, 배리, 아이러니, 불협화음, 이런 식으로 변주가 됩니다. 아드로노의 철학적 미학적 사회의 성격이면서 현실을 보는 기본 시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술과 그 작품을 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아드로노의 문장은 서로 모순되는 여러 축들이 대위법처럼 서로 놓여 있고요. 이렇게 놓인 가운데 단어가 이어지고 뒤집히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킵니다. 이 변정법적인 전복 운동 속에서 대상의 모순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긴장관계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되고 이 부정적인 지름을 통해서 대상의 전체 윤곽이 그려집니다. 말하자면 콘스텔레이션이죠. 콘피규레이션, 전체 윤곽, 배치구조, 밤하늘의 별무리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적 변정법의 사유이고, 이 사유가 가능한 것은 예술작품 안에서 보면 자율성입니다.
예술이 오늘날의 이런 자본주의 상품 사회에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율성이다라고 아도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전통적이죠. 예술의 사회의 저항적인 성격은 작품의 내적인 형식과 자율적인 미학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비판적 차이의 자율성으로부터 옵니다. 철학에서 보듯이 개념을 통한 대상 파악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활동이죠. 이에 반해서 예술은 미메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 모방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하면서요, 동시에 아도르노에 있어서의 미메시스 개념은 훨씬 더 탄력적이고요, 폭넓습니다. 모방하면서 새롭게 느끼고 그 매개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파악됩니다. 작가가 추구하는 것이 보다 이성적인 사회라면 그 사회는 오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기존 현실과는 다른 것이죠. 예술과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이 다른 것의 가능성입니다. 예, 보다 나은 현실, 보다 나은 세계를 그린다는 점에서 거기에는 이성적인 또 윤리적인 계기가 들어있죠. 그런 점에서 미메시스적 활동에는 합리성, 이성의 역할이 배제되는 게 아니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도르노의 아주 중요한 그 개념, 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개념으로 환원되거나 언어로 포착될 수 없기에 비동질적입니다. 그래, 비동질적인 것의 표현과 경험은 그 자체로 예술의 일이면서 심미적 경험의 과정입니다. 예술은 심미적 경험 속에서 비동일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미적 경험의 감각적 경험에는 이미 일정한 비판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왜? 기존의 현실과는 다른 어떤 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지금에 없는 보다 나은 진선미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the good, 선한 것에 대한 윤리적인 실천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이행과 초월의 움직임은 부정적이고 비동일적이고 비개념적입니다. 아도르노 미학에 있어서 부정성, 비동일성, 비개념성은요, 사실 진리의 다른 이름이고요, 의미론적으로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술은 개념적인 동질화 활동이 아니라 비개념적 이질화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과 사회는 아주 착잡한데요, 예술 작품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문스럽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개입은요, 대체로 주변적이라고 합니다. 예술 작품의 진정한 사회적 작용은 정신에 대한 관여로서 지극히 간접적이다. 회의시다. 아주 간접적이다. 그것은 내밀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 변화에 기여합니다. 말하자면 내밀한 과정이라는 것은 unter irdischen 프로세스라고 했거든요. 땅 밑에 있는 지하적인 그런 과정이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게 예술의 사회 참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간접적이고 내밀하다는 것은요, 예술의 실천이 작품의 정신을 통해 일어난다는 뜻일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미메시스나 표현 형태 같은 내재적 계기를 통해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아도르노는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기능이 없는 데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라디칼한 주장인데요, 저는 설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술의 사회 비판적인 동력은 단순히 사회와의 소통이 아니라 편주화된 소통 형식의 상투화에 대한 저항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술 작품 긴장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미적 경험에서 핵심은 표현인데요, 표현. 아도르노는 표현에서 예술 작품은 사회적 성취로 드러난다. 표현은 예술 작품의 자율적 형상이 지닌 사회적 구조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아주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 있는 게 아도르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미메시스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예술 작품에서 미메시스와 합리성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 감성과 이성이 서로 어울린 채 하나로 버무려집니다. 여기서 예술의 이성성, 예술의 이성, 심미적 합리성, 에스테티제, 라시오날리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예. 말하자면 비이성적인 목매함에 대한 비판이 한편으로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성이 가질 수 있는 목매함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이중적 비판을 심미적 합리성은 행합니다. 그래서 제2의 반성입니다. 말하자면 강제적 합리성에 대한 비강제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을 표현하려고 하죠. 이 다른 것은 예술의 가상으로 나타나겠죠. 가상에는 훼손되지 않는 무엇이 들어있죠. 예술은 훼손된 것의 상상적 복원을 통해서 손상 이전의 원형적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심미적 가상의 상상적 복원입니다. 말하자면 심미적 이성은
이성에 의한 반성이면서 이 반성의 반성이죠. 그래서 예술의 이성은 말하자면 계몽적 기획이 낳은 20세기 파국, 그것의 결과로서 아우슈비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다룬 것이 계몽의 변증법이겠죠? 이런 20세기의 파국 이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실천의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어서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세계의 파편화된 내재성과 내재성이라는 것은 임마넨스고요. 지금 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재성과 신적 초월의 온전성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설령 낙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올 겁니다. 삶에 희망이 있다면 오직 위로할 길 없는 현재의 상실과 슬픔과 몰락의 배경 속에서 잠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낙원에 대한 섣부른 예언보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낙원적인 무엇을 상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조금씩 교정해 가는 것, 그것이 인간적 방식일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술일 겁니다. 예술의 약속은 직접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행복하려면 행복을 보장하는 안이한 약속의 껍질부터 벗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의 객관적 이념이라는 것은 이 힘겨운 자기 비판 속에서 수술될 겁니다. 아드론이 이렇게 적습니다. 예술에는 그 유토피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둡게 드리우고 있고 파국적 세계사의 상상과 복음 같은 것으로 남아있다. 항구적 파국에 대한 긴장 속에서 예술의 부정성은 어둠에 대한 예술의 참여는 같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술의 가능성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이질적인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대안현실적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예술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려는 걸 예감하면서도 여전히 예술을 통해서 약속된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것이 심리적 경험에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아마도 삶의 사물화에 대한 비판, 나아가 문명적인 억압에 대한 예술의 저항은 이 부정적 정신으로부터 올 겁니다. 예술에서 우리는 등가교환의 사물화와 문화 산업의 긍정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지배되지 않는 무엇, 말하자면 훼손되지 않는 삶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예술의 시도는 그것이 고통과 차별의 철폐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이고 윤리적이며 미학적인 탐색입니다. 예술은 좀 더 나은 세계와 더 나은 관찰, 그리고 더 나은 행동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정치윤리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방식은 인간이 자기 실존을 운영하는 특별한 종류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마저 거짓일 수가 있고요. 예술의 약속은 이미 보았듯이 이미 상당 부분 깨어져 있습니다. 만약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부서진 약속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라는 작은 가능성, 이 작은 가능성을 상상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은 것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이 상상하려고 하는 것, 이 상상하려고 하는 의지를 마비시키지 않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예술은 그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드론의 예술과 이성은 철학과 미학은 바로 이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